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기사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두 번째 기사도 SK하이닉스인데 네. 그 블룸버그가 SK하이닉스의 네. ETF,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최근에 출시된 레버리지가 사실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을 너무나 증폭시켰다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블룸버그 외에는 보도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진지를 갖다가 짐작은 했었지만 블룸버그가 정확하게 이제 통계를 가져와서 이제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심지어 이 SK하이닉스가 떨어진데 그게 올랐어요. 그죠? 예.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는 좀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담겼습니까? 예. 추정을 했지만 블룸버그가 이제 자세히 설명한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레버리지 2배 ETF다 보니까 그러면 레버리지 2배 ETF를 갖다 출시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SK하이닉스가 5% 올랐다 그러면 레버리지로 10% 올라야 되지만 때로는 10%더 오르게 됩니다. 그럼 10%, 11% 오르게 되면은 11%, 10% 올랐을 때 생긴 간극을 갖다가 메꿔야 됩니다. 그 메꾸는 것을 리밸런싱을 하는데 메꾸는 건 어떤 식으로 메꾸느냐? 당연히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보다 2% 더 올랐으니까 SK하이닉스 현물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파생 상품을 갖다가 동원해서 이 간극을 갖다 메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른 파생 상품 중에는 SK하이닉스의 현물 선물도 있고 SK하이닉스의 그 주식 옵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이제 메우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생 상품을 포함했을 때 SK하이닉스의 거래를 갖다가 100으로 친다면 이 레버리지가 일으키는 거래량이 7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의 2배의 레버리지가 출시된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옵션, 주식 옵션에 대해서 실제로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차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에 보시면 SK하이닉스 주가가 10%, 7% 떨어졌을 때 SK하이닉스 옵션입니다. SK하이닉스 주식 옵션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시장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SK하이닉스를 갖다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가지고 왔는데 실적 때문에 샀는데요? 라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내가 실적 하나 믿고 샀는데 이런 뭐 ETF, 금융상품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면 나는 피해를 봐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 담긴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물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언제나 보편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벡터 독이라 해가지고 맞아요. 현물이 이게 따라갈 때 선물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물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선물이 꼬리가 오히려 머리를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역시 이 2배의 레버리지가 예상했지만 블룸버그 정확하게 그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2배의 레버리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리밸런스에 맞춰야 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레버리지가 현물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옵션이나 다른 걸 바탕으로 해서 레버리지 간극을 갖다가 맞추게 된다. 그러면 올라갈 땐 그나마 낫죠.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 때도 예를 들면 떨어질 때 현물이 5% 떨어졌어요. 근데 레버리지가 5%더 많이 더 7% 떨어져서 2%를 갖다가 옵션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SK하이닉스의 그 변동폭이 더 확대했다는 것을 갖다가 블룸버그가 이제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좀 열풍 때문에 결국에는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온 걸 텐데 결국에는 이 상품 때문에 또 주가가 흔들리는 그러한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점을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하이닉스 리스크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SK하이닉스 리스크라고 지금 뭐 꼽힐 만한 건 몇 개 없잖아요. 네. 뭐 시장이 갑자기 무너진다던가 뭐 이전에 코로나가 터졌던 것처럼 뭐 그러한 뭐 엄청난 악재가 생기지 않은 이상 사실 SK하이닉스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훼손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AI가 정점에 찍히냐, AI 서비스가 이제는 모두 보편적으로 깔려가지고 더 이상 AI가 확산되기 어려우냐, 이게 첫 번째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바라보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HBM 가격이 이제 정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냐, 이 점을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그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리가 몸통 흔드는 본질은 이제 변화가 없는데 본질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레버리지 ETF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떨어지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데 이거 예측됐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홍콩 증시에서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2배 ETF가 출시되면서 엄청난 자금이 쏠렸고 그 자금이 쏠린 주역 중 하나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홍콩에 넘어가면서 해당 ETF를 사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해당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갖다 막으면서 차라리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국내 증시에서 2배 레버리지 ETF를 갖다가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작용을 갖다가 감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배 올라갔을 때 7% 올라가는 그나마 괜찮은데 5배 5% 떨어졌을 때 7%, 8% 떨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ETF를 갖고 있던 증권사가 강제적으로 SK 현물을 갖다가 매도를 하면서 이 레버리지 ETF만큼 맞춘다는 것입니다. 맞추다 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4% 떨어질 게 8%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무엇이냐. 신용 매수로 SK하이닉스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각 증권사마다 그 증거금에 대한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130%, 140% 있는데 130%, 140%를 여유 있게 맞췄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증거금을 갖다가 넘어서게 되는 강제 매매가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가 계속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다음에 절대로 신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현금 자금에 현물 투자 자금에 20% 갖고 있어야지 이 변동폭을 갖다가 내가 오히려 수익률 창출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갑자기 강제 청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SK하이닉스 샀는데 내가 오히려 깡통 계좌를 만들어버리는 비극에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